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돈, 사랑, 명예, 인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혼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혼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한 것, 지금은 사랑하는 것, 지금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칸트의 삶을 통해서 이 혼돈을 벗어나는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 너무 많이 무너지죠.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외로워도,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조금만 가난해도 세상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다 남 탓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못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그냥 남 사는 거 나도 사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거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욕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맞죠? 이러니까 무질서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의 시대, 혼돈한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찾아다니죠. 뭐 TV에 나오는 뭐 거창한 멘토 임내, 아니면 뭐 어디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혼돈할수록 우리는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자,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출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병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런데 7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사실 건강하게 태어나도 60을 넘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작게 태어나고 선천적으로 질병이 많은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79세까지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와인 한 잔 탁 마시고 참 좋다 이러고 아주 마지막 유언을 멋있게 남기고 떠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칸트처럼 병약하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칸트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로 활력 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랬을걸요? 남 탓하기 바빴을걸요? 엄마가, 아빠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 않아서, 머리를 나쁘게 만들어서, 키를 작게 만들어서, 또 난 아프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안 할래. 난 아프니까 일찍 죽을 거야. 맞죠? 칸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루틴을 지켰습니다. 정확한 식사량을 평생 지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조각한 겁니다. 깎아 나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요. 자,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칸트의 시계, 칸트의 산책. 칸트가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은 시계를 맞춥니다. 오히려 시계보다 칸트의 산책 시간이 더 정확하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칸트는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자신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말없이 외친 겁니다. 나의 인생은 나 스스로 일으킨다. 내가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칸트는 어떤 삶을 살았죠? 질병으로 인한 혼돈이 그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파봐요. 감기만 걸려도 혼돈스럽습니다. 약속도 다 미뤄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되고, 맞죠? 또 내 정신도 몸도 다 혼돈에 빠져요. 근데 칸트는 그 혼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루틴으로요. 체계적인 습관으로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고 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뭐 이런 걸 탓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습관, 루틴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 칸트는 57세까지 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제야의 학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현대인의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누가 인정 안 하면 분노하고 화나고, 그죠? 심지어는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나만 불행해, 나만 인정 못 받아서, 나만 가난해, 이럽니다. 칸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글을 썼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역사상 가장 걸작 중에 하나인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는 묵묵히 준비했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해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 내 노력에 비해서 반대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자격증 시험, 뭐 입시 어려울 때 있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것도 참 못 참죠. 돈 없는 거, 명예 없는 거, 또 결혼 못하는 거. 이거 다 칸트의 삶이었습니다. 칸트는 부자도 아니었고요. 귀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늦게 교수가 됐는데 칸트는 항상 깔끔하고 멋진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술 작품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소중하게 다룬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존엄성,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을 믿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에 현혹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존엄성, 내가 존엄하니까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또 누가 챙겨주지 않지만, 아내가 있어서 챙겨주는 거 아니지만 나는 언제나 품격을 유지하는 복장과 태도를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인간성을 존중하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타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칸트는 실제로 자신이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집안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그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나는 품격 있게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대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집에 고호의 작품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출근하시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칸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많이 변하고 또 경쟁이 심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계속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누구 탓으로 돌리게 쉽습니다. 남 탓, 세상 탓, 운명 탓.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칸트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에게 명령해라. 내 안에 있는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라. 질서 있는 삶을 구성하라. 이겁니다. 칸트의 말은 철학이 아닙니다. 칸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고 기술입니다. 혼돈이 밀려오면 우린 루틴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우울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슬픔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 품격으로 싸워야 됩니다. 지치고 외롭고 우울하다. 그럴수록 우리는 품격을 더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면 어떡하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칸트처럼 조건과 상관없이 품격 있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질서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는 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삶으로 증명한 칸트라는 철학자, 그 철학자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칸트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결심하십시오. 나도 칸트처럼 살겠다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나를 지배하는 그 혼돈의 카오스, 거기서 벗어나서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삶, 이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칸트의 삶을 통해서 혼돈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나아가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그리고 저도 삶에 정말 힘들 때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정말 혼돈 속에서 가치도 없고 돈도 없고 의미도 없고 네, 정말 외롭고 괴롭고 막 이러던 시절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뭐 순수 이성, 정한 명령, 그분이 말했던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칸트의 삶을 흉내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